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각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하다 동네 골목길도 이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동네 골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도로가 어딘가요? 그렇죠. 좁은 도로, 골목길, 이런 곳이 가장 신경 쓰이시죠? 저는 예전에 면허 따기 전에는 이 고속도로가 제일 무서운 줄 알았어요. 빨리 달리니까. 근데 막상 운전을 해보니 고속도로도 조심해야 하지만 좁은 골목을 지날 때 더 긴장되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게다가 갓길에 차들이 빽빽하게 주차돼 있으면 혹시나 지나면서 긁지는 않을까 더 불안하고 긴장하게 되죠. 그런데 확실히 사기꾼들은 우리랑 생각하는 뇌 구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골목을 보면서 운전할 때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을 한다면 사기꾼들은 그런 골목을 보면서 여기 잘만 하면 보험금 타먹기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 동네 골목길, 한 차량이 불법 주차된 차들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아슬아슬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주오는 차량과 교차하는 순간 갑자기 쾅! 그대로 부딪히고 마는데요. 당황한 운전자는 내가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났구나 자책을 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골목길입니다. 역시나 늦은 밤 불법 주차된 차량이 깔려있는 좁은 도로를 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가며 아슬아슬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때 때마침 맞은편에서 한 차량이 다가오고 상대편 도로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하는 순간 어김없이 쾅! 두 차량은 부딪히고 맙니다. 운전자는 생각합니다. 내가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났나? 그렇다고 하기엔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 이상하다. 자, 여기까지 이 두 개의 사례를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이들의 수법을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일당은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는 차량들만 골라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보험 사기단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법규 위반 차량만을 노렸다는 건데요. 그래서 위 사례들과 같이 불법 주차 차량이 있는 좁은 도로만을 노렸습니다. 그 도로 위에서 하이에나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중앙선을 넘어 달리는 차가 오면 그대로 맞은편에서 받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드러난 사고만 무려 18건. 그동안 뜯어낸 합의금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보험금만 해도 1억 9천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 일당은 합의금과 보험금을 더 뜯어내기 위해 둔기로 자신의 손가락을 내리쳐 일부러 부러뜨리는 등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계속 범행을 저지르면 들통날까봐 운전자도 매번 바꿨는데요. 이 범행에 가담한 일당만 해도 무려 34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덜미가 잡힌 걸까요? 이 사고를 수상하게 여긴 한 운전자 덕분에 보험 사기의 전말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보통 다른 운전자들은 내가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서 크게 의심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한 운전자만이 이를 수상하게 여긴 거예요. 왜냐? 이 도로는 주변에 불법 주차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마을버스도 지나다닐 정도의 공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늦은 밤이라 할지라도 가로등도 환하게 켜져 있는데 어둡고 좁아서 부딪혔다고 생각하기엔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차량의 블랙박스를 다시 돌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공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핸들을 꺾으며 자기 쪽으로 바짝 붙는 차량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건 냄새가 난다 싶어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고 보험 사기단의 범죄 행각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경찰 수사 결과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는 차량뿐만 아니라 길을 몰라서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까지도 모두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주 나쁜 인간들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의문점도 들 것 같아요. 이런 보험 사기가 아니더라도 실제 불법 주차 차량을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난 경우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었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되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일어난 사고는 중앙선 침범 차량에게 과실 100%가 주어지는데요. 그러나 불법 주정차 차량이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었다면 불법 주정차 차량 또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10%에서 20% 정도 과실이 인정되는데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차선 변경이 예상되는 구간에 주차를 한 경우에는 과실을 최대 40%까지 인정한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즉,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실은 미미한 수준이고 중앙선 침범한 차량의 과실이 더 높은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가 난 경우 아무리 내가 가해자 입장이더라도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꼭 신고를 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사기꾼들 때문에 덤태기 쓸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좁은 도로 위 보험 사기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사기 범죄가 날로 진화하는 만큼 우리도 미리 알고 꼭 대처해야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